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월 3일 장 마감 4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장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또 엄청난 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먼저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글로벌 증시와 동조되지가 않고 상승에도 동조되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오늘 관세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그 관세에 해당되는 타겟 나라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이 좀 급락하는 이유로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를 수가 없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저히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거라도 건져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모든 종목이 거의 신저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몇 종목 어쩌다 한 개 반등하고 또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갈 것 같은 종목 지르면 또 떨어지고, 내려가던 종목은 또 폭락 먹고,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지금 관세 대상국인 나라들인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신고가를 치는 나라가 대다수였고, 미국이, 동맹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60% 때린다 그러고 10% 관세 때렸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덜 때렸죠. 그리고 유럽은 그 다음 타겟인데도, 유럽은 지금 몇 년 동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든 외환 보유고가 얼마가 되든 마이너스 성장을 하든 적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망하는 나라도 주가가 급등을 했죠. 전쟁 나는 나라, 아르헨티나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저렇게 오르고 유럽이 저렇게 오르고 일본이 저렇게 오르는 동안에 수십 퍼센트 폭락이나 먹고,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가 20몇 프로 떨어지면 종목은 무조건 반토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또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미국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제 영상을 보시면 최근에 근 한 달 동안 미국은 역대 최대 하락기에다, 이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 영상에서도 엔비디아 폭락 나오는 이유 있다, 딥시크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테슬라도 코인도 폭락 나올 수 있다, 돌아가면서 폭락 나온다, 미국 고점이다, 매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하락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바람에 또 멕시코, 캐나다가 순순히 물러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조정의 빌미가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나? 실적, 우리나라 거의 50-60%의 종목들이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고, 신저가를 가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AI 반도체 쪽은 몇백억 몇천억 적자 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찍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찍었고, 우리나라는 저평가 기업들이 매일 신저가입니다. 실적 볼 필요가 아예 없는 이상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수익이 안 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실지라도, 지금 올해는, 특히 지금 이번 위기에서는 극복하면은 반드시 현재 계좌보다는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미국부터 최근에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또 우리나라 2차전지,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 2차전지가 우리나라의 90%를 차지합니다. 왜? 2차전지 뭐라 그럴 거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 2차전지 차트예요. 다 떨어집니다. 실적 상관없어요. 실적에 적자가 나도, 오늘 적자 났습니다. 2차전지 이미 적자 나는 거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현대건설 적자 나오고 저렇게 급등하는 걸 보세요. 지금 실적 때문에 겁먹을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종목이 여기서 반등을 하지 못한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 1등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브랜드 순위가 더 높아요. 세계 3등입니다. 테슬라 100년, 엔비디아 100년 벌어도 저시총 유지 못해요. 팩트입니다.
너무너무 고평가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한국 주식을 작년 하반기에 트럼프 당선되고 왕창 매도해서 테슬라 갔잖아요. 엔비디아 갔잖아요. 엄청 폭락하고 있잖아요. 코인 폭락하고 있잖아요. 코인밖에 답이 없다 그랬는데. 더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 딥시크 사태에서도 엔비디아 설명드릴 때 이틀 전 영상에서도 미국 폭락 분석, 한국은 걱정 없는 이유. 이 영상 보시면은 지난주 화요일날 올린 영상이에요. 월요일날. 엔비디아 한 번 떨어지고 끝날 일 아니라고. 더 떨어진다고. 주말 영상에서도 코인 폭락 나올 수 있다. 테슬라 더 떨어진다. 미국 폭락 나올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2차전지 잘 버텼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정말 많은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매도를 하고 미국을 물타러 가고 미국은 무조건 오른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은 글로벌 개인 투자자가 만든 수급으로 인해서 미국의 메이저들은 팔고 있는데 신고가를 찍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가 비중이 70%인데 미친듯이 매도하는데 갈 수가 없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공매도 얘기하고 시국 정세가 어렵고 환율 얘기하고 원달러 보유, 달러 보유가 오늘 세계 9등입니다. 2차전지 세계 1등 기업들 많고 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우리나라에 상장해서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에 상장했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나머지 종목들도 엄청 저평가입니다. PBR 0.5, 0.3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웃었으면 좋겠고 한데 1년째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수급이 이탈되고 우리나라 투자하면은 탈출은 지릉순이다 얘기 듣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을 안 하면 어디를 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는데 고점에서 미국 주식 가면 안 된다고 미국은 역대 최대 하락 기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왜? 고평가니까. 수급이 비정상이니까.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니까. 금리를 내리고 물가는 잡혔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 때려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도 트럼프가 생각 안 하고 저렇게 했을 리가 없고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항복할 거예요. 미국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눈치를 잘 보고 미국 쪽에 편승을 해서 우리 2차 전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미국에 창출해 줬나요? 삼성전자, 현대차, 2차 전지부터 해서 미국 공장 얼마나 많이 져줬어요. 우리나라가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중국을 잡기 위해서. 또 최대 동맹국을 지금 공격하는 데는 마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지금 오늘 매도 나온 거는 우리 2차 전지가 피해를 많이 볼 거다. 철강이 많이 피해 볼 거다. 아니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실제 당사자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투매에 동참을 하고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바꾸지 못한다면 바꾸지도 않을 거라면 내 스스로가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 꼭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정말 예전에 2차전지 구조적 성장한다 그랬을 때도 그 말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미국은 세금 내고 우리나라 원금 낸다는 얘기 저 얘기 쏙 들어갈 때까지 우리나라 기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더 저평가해야 되나요? 뭐하러 상장을 했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저렇게 많은 사람 대박 났는데 될 리가 없고 저렇게 미국이 고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 주식 안 하다가 한 분 하다가 몇십 명 미국 주식 하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반토막 날 거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메이저는 팔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고 우리나라 증시 부양책을 내고 우리나라가 저평가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의 수급이 돌아오지. 삼성전자 아무리 지금 실적이 꺾였다고 한들
세계 1등이에요. 근데 맨날 매도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동참해서 매도하자고 하는데, 한국 하지 말자고 하는데, 아무 종목이나 매도 치는 거예요. 실적 얘기하면 요새는, 큰일 납니다. 실적 아무 상관없거든요. 몇백억 적자가 나든,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을까? 그쵸? 다 모든 종목 마찬가지예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2차전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부터 해서 건설주, 해운주부터 조선주부터 다 이유가 있어서 내 스스로 예전부터 작년 1년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이 종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이걸 지금 갖고 있냐? 그 손실의 폭이 조금이 아니에요. 복구가 안 됩니다. 50% 손절치면 100%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물을 못하니까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더 사고 싶어도 무섭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손실은 회복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다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또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세계 최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은 역대 최대 하락 기회라고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도 미국이 떨어지는 거를 계속 말씀드려서 미국이 떨어졌는데도 우리나라는 오늘 지난주에 잘 버텼어요. 우리나라 금요일 날. 근데 오늘은 또 앞장서서 매도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다 핑계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계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잘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있다면 본인들이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될 걸 알기 때문에. 영원히 안 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가 망하나요? 달러 보유 세계 9등이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수출도 작년에 세계 사상 최고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른 나라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막상 가봐요. 캐나다가 살기 좋을까요? 거기 엄청 힘들어요. 미국 엄청 물가 높아요. 한국이 의료시설도 세계 최고잖아요. 다른 나라는 놀러나 다니는 건지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시국이 좀 어렵고 하지만 이만큼의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로봇도 1년 만에 폭등한 종목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가 2년 내내 떨어지다가 확 올라서 두세 배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털리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구하고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고 매도를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보고 일부 가져가든지 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12월 달에 미국 가시고 망했어요. 한국 팔라 그랬잖아요. 그때 한국 집어던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너무나 사실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은 아닌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요새 이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많은 분들 끝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 따뜻한 댓글 안 되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손 쉬는 거 맞습니다.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파이팅 댓글 같이 잘해보자.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정말 요새 막 딥시크 공부하고 미국 공부하고 뭐 관세 공부에 주말 내내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엄청나게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 자체가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 위주로 지금 심리가 꺾인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25%, 중국은 10% 정도 관세 부과했어요. 근데 북미 최대 광물 생산지가 어디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지금 뭐 불매운동 한다고 난리예요. 하지만 엄포를 놓는 거지 뒤에서는 협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내 배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진출을 했어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었어요.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근데 앞으로 25% 관세가 붙게 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직,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심리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리튬 니켈 배터리 소재의 핵심 국가인 만큼 관세 조치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은 제너럴 모터스,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 세웠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포스코 퓨처엠은 제너럴 모터스하고 양극재 합작 공장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뭐 영업이익 요번 잠정 기록 나왔지만 매출액은 22%, 영업이익은 98% 감소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부분 4분기 때 털어내고 또 양극재 판매 가격 하락됐고 뭐 음극재 판매 감소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흑자는 냈는데 올해부터 좋아지는 거 맞잖아요. 에코프로 BM은 퀘벡 쪽 있죠. 한 4만 톤 정도 양극재 공장 증설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2차 전지의 업체들은 그동안 캐나다, 멕시코보다는 미국 내 공장을 졌어요. 현대차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미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준지 아세요? 협박해가지고. 저는 미국이 워낙에 강하고 또 미국이 우리가 또 최대 우방국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 만들어주면 한국 쪽은 좀 나아지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미국 내 공장 LG 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 있죠, 오하이오주 있죠, SDI 인디아나주, 삼성 SDI 있죠, SK온 조지아주, 켄터키주 있잖아요. 국내 배터리 3사의 현지 생산 능력이 시장 수요의 거의 2배 정도 되고 올해도 전년 대비 50%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생산 물량 대부분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캐나다 이렇게 됐다 그러게 다 매도 쳐버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지만 2차 전지는 엄청난 대량 거래로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한 번 팔 때 예를 들어서 오늘 팔았어요. 그게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분이 20%까지 늘려놨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관세보다도 완성차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 줄어들지 않겠냐? 또 IRA 축소되지 않겠냐?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 폐기 못한다. IRA 폐기 못합니다. 전기차 의무로 폐기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려고 노동자 때문에. 그래서 세액공조라든지 이렇게 돌려받을 돈들이 있어요. 돌려받겠죠. 2025년에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에 따른 보조금 차종이 23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을 겨냥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간다면 다시 세제 혜택을 받을 거예요. 배터리 산업가들 트럼프 집권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보조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미국이 포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7, 8%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은 뭐죠?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 또 캐나다, 마약 지금 이번에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 배터리사의 핵심은 미국 공장들이 포드하고 GM, 여기 완성차 업자들과 합작 공장을 형태인 만큼 중국 부품을 줄이면 미국 공장 가동률은 늘어난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한 $7,500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테슬라는 왜 그러겠어? 테슬라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이 안 됐다. 근데 왜 테슬라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더 많이 폭락을 하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엔비디아 떨어진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주가가 엄청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미국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미국 시장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건 정말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인 종목 우량주, LG전자 지금 하는 짓 보고 막 현대차,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2차 전지 특히 지금 정리하면은 누구 좋으라고 정리를 하나요? 정리하고 다시 보자. 뭔 정리를 지금 얼마나 많이 폭락한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종목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하고 흐름이 비슷한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도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시황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 지금 시간의 종목들 빠지고 있고 우리가 환율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환율 갖고도 저는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1467원입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하나요? 독일처럼 마이너스 성장하나요? 프랑스, 이탈리아나 이런 데처럼 영국처럼 파운드가 완전 폭락하고 거기처럼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강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쟁도 마무리 시킨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한다 그러면 또 뭐 할 거예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번에 달러 지수가 올라서 1500을 찍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들 저는 1200원, 1300원대로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물가가 비정상적인가요, 지금? 뭐 우리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막 물가가 막 수백 %씩 오르고 미국 물가보다 우리나라가 싸요. 응? 이제 일본하고도 우리가 국민소득이 차이가 없습니다. 여행 가보시면 일본보다 더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싸다고 느끼는데 생활용품 같은 경우 식품이나 교통비가 비싸지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가 잘 안 될 거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우리나라가 그럼 망한다는 얘기인데 세계 달러 보유 9등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인구가 너무 조그만 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자원 갖고. 나스닥 선물 지금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장중이고 뭐 마이너스 2%까지 반등을 했어요. 마이너스 3%에서. 근데 지금 현재 오후 5시밖에 안 돼요. 본장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선물 그 정도 되고 있고 비트코인 제가 리플 이런데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30몇 프로 찍고 마이너스 13%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리플 뭐 비트코인 지금 반등해주고 있어요. 장중에 조금. 그렇다고 한들 이 월봉 자체를 보시라는 거 조정 안 하고 갈 수가 있나. 조정 안 하고 못 가는 월봉이에요. 요런 애들이 보면은. 도지코인 막 내려가. 그리고 이더리움 막 내려가. 지금 이더리움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코인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코인이 먼저 기대감에 따블을 친 상황이라서 지금은 냅두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막 가상자산 뭐 때린다면서 뭐 하는데 트럼프가 이걸 당장 막아주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미국에서 코인을 더 매집을 하더라도 떨어진다면 매집할 수도 있는 거지 고점에서 다 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코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극명하게 또 막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가상화폐 쓸모없다 그러고 막 영원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은 가치가 없대요. 영원으로 수렴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코인도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많이 떨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미국이 뭐 마이너스 3% 찍고 마이너스 2% 됐다. 내일 우리나라 오른다. 이렇게도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신저가 찍고 있고 미국은 지금 최고가에서 유럽은 최고가에 있는 상황에서 하락의 빌미가 걸려 있는데 위에 있다 보니까 떨어질라 그래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정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반도체도 폭락 먹고 오르고 폭락 먹고 오르고 나스닥도 폭락 먹고 오르고 폭락 먹고 오르고 폭락 먹고 오르고 이렇게 오른 상황인데 하나도 조정이 안 나왔어요.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 그렇게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될 리가 없다. 저 상황에 들어가서 실적 좋게 나와도 안 되는데 엔비디아 하나 팔면 우리나라 주식 다 삽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예전에 1980년도에 제가 일본 예시 들었죠. 일본 예시 들어서 미국하고 합의해갖고 미국이 엔화 같은 경우가 강세로 바꿔라. 미국 제품 안 팔리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주식 투자 막 해가지고 도쿄 땅 하나 팔면은 미국 땅 다 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꼴이에요. 엔비디아도 이런 종목 하나 다 팔면 우리나라 주식 다 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그만큼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경쟁사가 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위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못 가고 지금 박스 만들고 박스 하단 아래로 60이라도 찍을 수가 있고 이 아래를 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쵸? 반도체도 반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반등을 하고 지금 현재 걸려든 거죠. 이 아래로. 그럼 여기가 다 매물대가 되잖아요. 그럼 또 이 밑에까지가 열려 있어요. 반도체도. 유럽도 조정 나올 타이밍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잘 보면 미국이에요. 차트를 보면 지금 미국의 SQQQ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내려가는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몇십 토막 나고 이제 한번 하락의 빌미를 붙여서 트럼프도 주가 하락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자기 할 일 한다고 얘기하고 미국 국민 지킨다고 얘기하고 앉아있잖아. 근데 바닥을 잡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 윗단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이 장중에 막 폭락 안 하고 반등 시도할 수도 있어요. 왜?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SQQQ 미국 나스닥 100지수 추종하는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게 TQQQ예요. SQQQ 반대로 TQQQ입니다. 여기는 나스닥 100지수 3배짜리 올라가는 쪽. 여기를 산 거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찍고 내려가면 이 밑에 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제일 많이 산 게 속슬 아니에요. 속슬 이거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보면은 이걸 왕창 샀는데 지금 속슬이 또 폭락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비트코인 인버스 보면은 비트코인 인버스 2배짜리는 지금 20% 폭등하고 있고 이더리움 인버스 폭등하고 있고 SQQQ. 근데 자리를 보면 이 속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한 방으로 이게 끝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는 쪽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오늘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은 상승했을 때 하락의 기회를 계속 보자. 장중 중에 반등을 하고 또 보더라도 내려간 또 지수가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붙어서. 오늘 해결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속스든 SQQQ든 미국의 하락을 베팅하는 쪽에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또 딥시크 사태 때문에 폭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는 이 밑에까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10불 아래 가게 되면은 또 반등 시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작년에 오른 걸 보세요. 올해 못 간다고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지금 장중에 반등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9% 찍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니까 5시밖에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유지할지 몰라도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이 반도체에 영향되는 종목 여러 종목 있잖아요. 이건 뭐 아마존, 그러니까 SQQQ나 TQQ에 들어가 있는 나스닥 100지수 종목들도 있고, 아마존은 아직 조정도 안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을 시작하고 있죠. 지금 보면 또. 애플은 조정 이후에 오른 거예요. 조정 이후에. 또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은 돌아가면서 어떤 종목을 폭락시키고 어떤 종목은 또 많이 폭락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캐나다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갖고 협박을 하거든요. 테슬라 가지고 뭐 관세를 뭐 100% 물린다니, 테슬라 조정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 다 샀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왕창 올라갈 때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만약에 많이 안 빠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시총 큰 종목이 작년부터 해서 보면 4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4배가 오른 다음에 이렇게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뽑고 횡보를 시킨다. 2차전지 2년 전 고점에서 횡보할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테슬라는 실적도 안 좋았는데 두드러 맞지도 않고 무슨 코인을 투자했느니 뭐 해가지고. 하지만 이게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 61선 깨게 되면 120%도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만 볼 게 아니고. 테슬라 떨어지면 2차전지 떨어진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테슬라가 오를 동안에 못 갔어요. 테슬라는 저렇게 관세 때문에 피해볼 것이라고 안 하고 뭐 코인 때문에 오르고 트럼프 당선돼서 무슨 옆에 있어서 오르고 지금 정치에 관여해서 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실적은 개판이어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저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 수급이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매집을 한 거고, 미국 주식은 글로벌 개인이 사고 메이저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조정 한 방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반등을 좀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여기서 급하게 더 추가 매수를 하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서 마진콜 한번 때리고 가게 됐을 경우에 확 밀고 올라갈 때 우리가 또 자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이 아직 조정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의 빌미가 붙었으니까 미국 쪽은 그렇다 치고 한국 쪽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볼 거냐 안 볼 거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미국이 지금 피해를 봐서 조정이 안 나오고 지금 당장 미국이 여기서 폭락을 하면 면이 떨어지거든요. 또 그러면 약간 또 막 받쳐주는 수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만큼은. 하지만 조정이 안 나온 상황이고, 한국은 작년부터 트럼프 때문에 겁먹고 뭐 때문에 겁먹고 뭐 때문에 화재 나서 겁먹고 뭐에 적자 날 거라 겁먹고, 그렇게 해서 막 두드러 맞아서 외국인이 쓸어간 상황이고 수급이 이탈됐고 한국은 떨어질 부분이 없는데, 오늘은 또 기사가 막 도배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거래량도 없이 두드러 팬 거예요, 한국 주식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도 반등을 하더라도 60 깨면은 밑에가 많이 열려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걸려들면은 오늘 테슬라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걸려들면 엔비디아 보세요. 요만한 악재 뭐 하나 나오면은 신고가에서 순식간에 폭락을 시켜버려서 레버리지를 미친 듯이 타거든요. 제일 많이 산 게 테슬라 레버리지 쏙쓸 3배짜리 요런 걸 많이 사요, 개인 투자자가. 테슬라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버리면 순식간에 내 돈 다 날아가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언제든지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슬라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 말고, 테슬라도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뭐 미국이 관세를 더 때리니 뭐니 협박하고 이러지만 캐나다든 멕시코든 다 단합해갖고 조금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또 미국이 제일 아픈 곳을 건드려고 할 거 아니에요. 캐나다도 멕시코도. 그렇기 때문에 또 테슬라 건들고 제조업 건들면 또 미국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이, 저는 이 부분도 있어요. 자 보세요. 트럼프가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아니 의약품 다양한 뭐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왔다. 의약품 타국이 미국보다 훨씬 싸.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 무역 적자 이후에 분명히 뭔가 해야 시간표에서 뭐 관세 부과. 멕시코 정상과 통화 마약류 중단 못 시키면 관세 더 세질 것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전면 관세 부과 이후로 무역 수지 불균형 맞아요. 미국이 그래도 유럽 쪽에 대한 수출입이 더 많지 캐나다나 멕시코보단 유럽 쪽이 더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불법인인 마약류입 요걸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펜타닐 갖고. 요거 갖고 해서 무역 수지 적자 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맞추려고 핑계대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인데 불법 유통해서 지금 마약 뭐 해서 뭐 관세 때린다. 미국 국민이 받을 타격 단기적으로 고통 있다. 주가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막 얘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고마워하지 않는다?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이 뭐 3,500억 달러 적자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또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 10% 관세 때렸는데 맞대응 부과하기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쵸?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나 지금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랑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캐나다, 멕시코, 유럽이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고 공장을 세워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회적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상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더라도 미국은 잠시만요. 미국이 관세 폭탄에 우리나라는 포함도 안 됐는데 폭락을 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 관세 폭탄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보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 기사를 보면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미국이 제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옆 나라에 다 있잖아요. 제조업. 그리고 미국은 뭘로 돈 버나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가 꼬라박아, 부동산도 요새 떨어져, 이자 많아, 돈은 안 쓰는 건데 미국은 주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금융으로 다 수익 보고 싸게 수입을 해갖고 제조업 미국으로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국 이득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지금 기축통화로 엄청나게 달러 강세로 하면서 또 미국 주식이 엄청 올라 있으면서 수혜를 많이 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됐는데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이 왜 이러느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팔았는데 지난주에도 1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다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쪽에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맞고 그쵸?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1조 2천억 순매도를 또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매도하는 쪽은 반도체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1, 2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6개월째 팔고 있고 2차전지는 6개월째 지분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는 떨어지는 이유가 명확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 전 영상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딥시크 영향이 있는 거고 딥시크 스타트업에서 IT 기업 되게 쏟아부은 돈의 10분의 1 뭐 이거 확인해야 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싸게 뭐를 했다는 거거든요. 첨단 AI 개발해서 우리가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엔비디아가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70%가 말이 안 되잖아요. 독점을 그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덕을 또 많이 받고, 삼성전자는 지금 해가지고 또 분위기 안 좋을 때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인이 호재가 나왔음에도 저사양 칩 수요가 늘어나도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관세 충격으로 시총상해주가 다 떨어지는데, 요새 또 호재가 나온 거, AI 관련된 뭐 카카오, 네이버 호재 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나온 애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막 이런 기사가 섬뜩한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월가에서조차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국 주식을 글로벌에서 많이 사냐 하면, 월가도 안 좋다 그래, 영업이익도 안 좋다 그래, 비트코인은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수익 냈어. 주가가 지금 얼마나 막 목표가가 엄청 지금 내려서 잡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닝 쇼크 나왔는데도 시간에 오르는 건 원래 미국하고 달라요. 원래는 어닝 쇼크 나오면 미국은 마이너스 30% 먹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또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또 주가를 또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인도량이 20-30% 증가한다고 했는데 성장의 회복이 또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이익, 수익률, 현금은 모두 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 조정이 안 나왔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뭐 얼마? 135달러예요. 지금 테슬라가 얼마인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는 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인 수급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1등은 어디냐? 테슬라예요, 또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팔아야 된다 그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했고, 인도량은 늘리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고, 중국 전기차 제조업과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뭐 RL 폐지는 안 되겠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 자율주행, 무슨 우주항공, 요런 거 갖고 테슬라가 주가가 버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적이 안 좋은 만큼,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주가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관세 전쟁 우려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에코프로 BM이 급락을 했어요. 캐나다 말고 지금 미국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캐나다 진출의 2차 전지 기업 관세 타격 받을 거다. 투자 심리 위축. 요런 식으로 해서 기사 띡 쓰고 더 폭락된 거예요. 야, 팔아 먹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뭘로 지금 떨어졌는데.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보다 미국의 공장 징계 또 많아요. 그래서 요런 기사,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철강 2차 전지 동반 부진했어요. 그 주가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주가가? 매출 72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매출 LG전자는 100조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2조, 당기순이익 떨어졌어요. 구조 개편을 위해서 위기 극복하고 미래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자사주 소각도 하고 매입해서. 그러니까 이 중국발 공급 과잉하고 리튬 가격 떨어진 거, 철강 부분도 우리 중국에 대해서 철강 규제하면 한국에 대한 철강은 규제할 부분이 많이 적어요. 의외로.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영업이 감소했고, 2차 전지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리튬 니켈 원료 가격 하락했죠. 요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도 털어야 되고. 그래서 영향을 받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홀쭉해진 상황이죠. 테슬라하고 다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룹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고, 철강삼 인도 북미의 고성장 고수익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서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1단계, 국내 광석 1팀 2공장, 실리콘 응급제 공장 조기에 달성하고, 칠레, 호주 우량 자원 확보. 마치 캐나다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리밸런싱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도 했고, 현금도 창출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포스코 퓨처엠도 뉴스가 나왔죠. 이거 보시면은 적자 전환 됐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적자 날 거라고. 양극재 단가 하락됐고 음극재 판매량이 동시에 하락했는데 올해부터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반영이 된 거예요. 오늘 이게 실적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 전고체 양극재까지 양산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비상경영을 해서 승부수를 띄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손상차손 있잖아요. 제가 항상 손상차손 얘기하죠. 미리부터 마이너스 단기 손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배터리 소재 사업과 매출과 영업 손실을 얼마나 기록을 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뭐 엄청 좋을 것 같다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사업에서는 세계 전기차 판매량과 전기차 신모델용 공급 개시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중심으로 판매량이 소폭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니켈 가격 폭락한 게 영향이 컸고 음극재 사업도 적자로 돌아섰고 그렇죠? 중국 저가 제품. 하지만 여기 핵심 뭐라 그랬죠? 우리가 중국 규제가 핵심이에요.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회복과 성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을 갖고 또 위기 극복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하이니켈 양극재 외에도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도 하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얼마인가요? 주가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좋아요. 테슬라 실적 개판이고 지금 그 미국 리포트 때려서 100불대로 지금 목표가 잡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테슬라 주주님들한테는 제 생각이니까 테슬라는 지금 우리 대선 테마주예요. 보면은 대선 테마주입니다. 머스크가 대통령 나오나요, 당장? 지금 방금 트럼프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대선 테마주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실적이 엔비디아는 좋아서 올랐던 거고 그 실적이 꺾일 것 같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꺾일 것 같으니까 떨어지고 조정이 단기간에 세게 나온 건데 테슬라는 실적도 개판이고 미래에 뭐를 하겠다 하는데 영업이익이 그만큼 안 나오고 아니 증권사 목표가가 100불대가 있어요. 100불 초반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머스크가 나서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데 방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확 밀어버리고 생각보다 중국발 영향이 좀 적은데 하면 반등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억지로 갖다 받쳐가지고 돈으로 막 횡보시키는 거 있죠. 후유증이 엄청 클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폭락할 때는 테슬라 폭락 안 해요. 제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두 개 떨어지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버티다가 이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조정 나왔다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488에서 300도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300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2차전 떨어진다? 위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적자가 저렇게 나고 있는데도 트럼프 코인 호재로 저렇게 올랐지만 에코프로는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들어가는데 수급 이탈,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락, 개인 이탈, 개인 배신, 공매도, 그리고 금투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돼서 31만원에서 지금 5만원대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통 보면 에코프로 오늘 많이 떨어져서 6.2% 떨어졌어요. 시간에는 의미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의미 없어요. 지금 또 반대면에 나가고 있겠죠. 의미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올해부터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에코프로, BM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쓸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안 되니까 아무리 담아도 개인이 때리고 뭐 때문에 때리고 뭐 하기로 한 거 빨리 진행을 안 하고 또 나라 자체는 시끄럽고 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허리값에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만큼 매집한 거 보면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10만원부터 에코프로 기준으로 10만원부터 매집을 미친듯이 해놓은 이 물량을 얘네들이 털어먹기 위해서라도 땡긴다는 거예요.
이 지분이 2년 동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분이 4%에서 20%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분율이. 그때 미친 듯이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 물량 뺏은 거를 지금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1억 넣었으면 2천 남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좋아진다는데 트럼프 당선돼서. 그러니까 반영이 됐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캐나다 별일 아니야? 생각보다 멕시코 별일 아니야? 상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번만큼 털리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든 57,000원. 지금 에코프로 57,000원. 이게 10만원, 13만원까지 좀 간다고 보는 게 거기 가서 어떤 호재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설명은 요 전정 영상 계속 하니까 기업 설명은. 그러면 저 가격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가격을 갈 때 지금 이렇게 많이 눌렀는데 거래량이 없고 모든 악재가 너무 클 것처럼 포장을 해놨는데 그만큼 안 됐을 경우에 올해 이만큼 나아질 거야 하면 상한가를 때립니다. 주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정말 큰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이상도 가는 거예요. 12만원, 15만원도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왕년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가 급등을 했는데 2026년, 8년, 30년에 많이 성장하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왕창 떨어지고 나서 반발 매수로 저점에서 두세 배 안 오른 종목은 상장 폐지 종목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삼성 SDI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가 지금 이런 정도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삼성 SDI 차트가 우리나라 95%의 종목들 차트예요. LG전자의 차트가 우리나라 95%의 차트입니다. LG전자가 아무리 못해도 매출이 100조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이거. 정말 헤드는 너무한 거거든요, 이거. LG화학 이런 종목들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종목이냐. 이게 지금 85만원에서 22만원 됐어요. 그럼 지금 정말 큰 기회는 맞는데 미친듯이 짜증나는 거. 돌아버릴 것 같은 거, 안 오를 것 같은 거, 이거 내 돈 다 날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LG화학 같은 우량주라든지 삼성 SDI에 대해서 지금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왜? 이런 기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떨어지고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삼성 SDI가 여기서 30만원 못 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30만원 이상만 가도 50%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최소한 트럼프 당선되고 떨어진 삼성 SDI, 트럼프 당선되고 떨어진 LG화학, 트럼프 당선되고 떨어진 에코프로, 요 가격은 아예 매물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더 집어던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때리니까. 반대매매 신용 연장 안 해주면 때리니까. 여기는 매물대가 아예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만 올라가고 끝날 리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자리 잡고 이 윗단까지 땡깁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은 2023년도에 포스코 퓨처엠 고점 대비 지금 70만원에서 12만원이에요. 에코프로 30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올랐던, 호재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오르냐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좋았어요. 지난달에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왕창 터졌나요? 터진 거 아니거든요, 이거 거래량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거래 빵빵 터지면서 최근 막 1년 동안에 거래량 대비 많은 게 아니에요. 손절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손절치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만큼은 외국인이 팔았어도 마찬가지예요. 큰 추세를 1, 2년 동안 본다면, 최근 6개월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교할 건 아니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 안에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에코프로예요. 2022년도에 코난토를 8,000원에서 8만원. 어떻게 됐어요? 이 쭉 내려온 20월선 아래에서 순식간에 2.5배가 오르죠.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이밍, 루닉 같은 종목들 적자 엄청납니다. 다 상관없어요. 지금 적자 난다고 2차전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 좋아질 거니까.
예전에 보면 이 루닛 같은 경우 14만원에서 보면은 3만원까지 떨어지죠. 이때 이전에 오른 게 마치 2차전지처럼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더블 안 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나옵니다. 왜? 이 떨어지는 구간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 위로 간다. 루닛.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 위로는 간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진 가격은 20만원 에코프로 BM은 20만원 넘어서 25만원까지는 가야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걸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 회복이 됐을 때 내 계좌가 이 윗단만 가더라도 여기가 죄다 물타기 구간이거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매물대가 없는 10만원까지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을 타고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뛰어넘는 상승 에코프로 BM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3만원 15만원 가게 되면 손해보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단가가. 왜? 집중적으로 외국인 기관에 매입한 구간 위로 갖다 놓고 우리들도 그 단가 맞춰놓으면은 그 가격 이상으로 가게 돼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너무 힘든 분들 2028년 30년까지 못 가실 분들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삼성 SDI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쓰고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아요? 수출로 먹고 살아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철강, 조선, 해운, 건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가치는 미국에 상장돼 있었으면 엄청나게 가치를 받았을 텐데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2차전지 차트하고 비슷한 게 거의 대다수예요.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2차전지 실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현대건설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 사상 최대 적자 났습니다. 근데 올려버리죠. 오를 수 있는 자리에 2차전지도 오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합쳐가지고 시총 저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거든요. 말이 되냐는 얘기야. 이거 시총 합쳐가지고 5, 6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건 이슈가 나오면 또 건설주가 몇 배씩 또 오르고 남북 경협주에 걸리면 또 몇 배씩 또 올라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품주도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실적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목이 그런 상황이고 수급이 한번 확 빠져나가고 작년 12월 달도 그렇고 작년 7, 8월부터 쫙 빠져나가고 작년 1년 안에 빠져나간 것들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 안에서 안 돌다 보니까 테마주만 움직이고 몇몇 급등주만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종목들만 움직여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라있는 종목은 하루 이틀로 볼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로 저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있는 종목은 결국은 내려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경험했어요? 네이버에서도 경험을 했고 그쵸? 네이버에서도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전에 오른 걸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네이버 호재 통해서 가죠. 카카오 이런 식으로 주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오늘 호재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도 호재 나오니까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요만한 호재 하나에도 상한가를 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룹으로 움직이는 2차전지가 절대 소외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너무 짜증나고 돌아버릴 것 같고 내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말고는 진짜로 내가 버텨서 지금 계좌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때 막 환호성으로 막 주식을 지르지 말고 안 팔고 뭐하냐. 팔고 다시 사는 팔 가격이 아니에요. 복구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손실률이 커서. 회복은 반절 떨어지면 2배 먹어야 되고 3분의 1 떨어지면 5배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따따블 가는 게 또 금방입니다. 원래 상쳤던 종목들은. 그래서 에코프로든 2차전지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명심하시고 지금 이게 에코프로 차트예요. 여기서 수급이 손바뀜이 된 거는 외국인 기관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얘네들은 올라갈 때 한두 달만 해도 10배가 가는 종목이에요. 한두 달만 해도 10배가 가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순식간에 따블이 한 달 만에 가는 종목이에요. 몇 배가, 10배가 금방 오르는 종목. 그럼 이 정도로 홀쭉해진 상황에서 내가 이 가격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정리한다? 여기서 20만원 안 갈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에, 정말.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어떻게 미국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코인 떨어지고 얘기하고, 조정 나오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더 많이 폭락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하루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강조 드리려고 기업 내용은 요 전 영상, 여기 영상 있죠? 지난 토요일 영상, 지난주 화요일 영상만이라도 꼭 시청해 주시고, 정말 AI 관련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미국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꼭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LVMC 홀딩스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신흥국 쪽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라오스의 현대차, 기아차를 독점적으로 부품을 조립해서 판매하고, 또 자체적인 트럭도 판매를 해서 점유율이 트럭은 90%, 일반 자동차는 50%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택시 사업하고 은행 가지고 있고, 인도차이나뱅크 은행 가지고 있고, 여기 대표가 또 현대 KB증권, KB금융하고 합작법인에서 KB코라우레싱 금융회사가 LVMC 때문에 가서 할부 판매하고 있고, 동구바이오제약과 합작법인했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이번에 다 계약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요 기사를 보시면은 오세훈 회장 기사 어제 나온 건데, 정말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예전에 매출이 1조였거든요. 이제 매출이 2조 2천억이래요. 보니까 코라오 그룹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LVMC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약자예요. 그리고 태국까지 진출했거든요. 지금은 태국에서 우리가 푸켓 가면은 뚝뚝이, 전기 뚝뚝이를 LVMC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까지 진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최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륜자동차, 코콕무브 했죠. 편의점 사업 진출했고, 지난해 연매출 2조 2천억 달성했어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박이 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마트 쪽이 라오스 쪽을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마트하고 이마트 노브랜드가 상반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타필드에. 노브랜드가 지금 라오스에서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편의점도 라오스에서 1등이고, LVMC가 하는 게 먹거리 1등에서 스타필드, 그리고 고급 식당, 한국 기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치킨집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한 6, 70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 LVMC에서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은 공개했는데 아직 공개 안 한 데가 있대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그리고 뭐 놀이기구부터 해서 아예 이 자체를 라오스에 가보시면은 모든 게 LVMC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라오스 세금의 거의 10에서 20%를 내니까. 그래서 신도시 건설하고, 그래서 인도차이나 은행 있죠. 여기 최대 지주 지분 80%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오세훈 회장이에요. 그래서 민간은행 1등이에요. 그래서 은행도 가지고 있어요. 인도차이나 은행이 LVMC 지분을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쪽하고 아파트 분양 쪽은 여기서 담당하고, 자동차 할부 쪽은 KB 쪽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마트도 1등인데 2,000개까지 늘린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 메가몰 제일 큰 거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차값이 3배 올랐는데도 매출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VMC는 미얀마 쪽 현대차도 독점이에요. 왜?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는 현대차가 직접 진출 못해요. 베트남은 현지 베트남 기업이랑 하고, 라오스는 LVMC랑 하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가 미얀마도 LVMC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크게 성장을 한다는 그런 기사고, 이거 말고도 찾아보시면 라오스, 이마트, 뭐 신세계 백화점 검색하시면은 허재밖에 없어요. 평균 연령이 23살이다. 평균 출산율이 3명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어도 라오스 오세훈 검색하시면 요렇게 뭐 이마트, SPC, 맘스터치, 이디야 요번에 다 계약한 거예요. 이렇게 호재들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미얀마가, 라오스가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그 이마트가. 이제 이디야까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면은
이 LVMC의 지분을 꾸준하게 늘리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매집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 보면은 매일 삽니다. 매일 사거든요. 보면은 싸게 매집을 하려고 보시면은 여기 노무라도 최근에 조금 매매를 하더라고요. 노무라 쪽도 이제 조금 매매를 하는 것 같고, 골드만삭스에서 오늘도 산 것 같아요. 표시는 안 되지만 자동 매수가 매일 걸리거든요.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여기 최대 주주가 현재는 40%. 이걸 어떻게 유지시킨 거냐면 유상증자 2번 할 때 유상증자 받고 전환사채 가지고 주식 전환해서 오세영 회장이 인도차이나뱅크 최대 주주가 40%고 오세영 회장이 3년 동안에 1000억 이상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식 전환 안 된 전환사채가 또 인도차이나뱅크 거예요. 인도차이나뱅크 최대 주주는 오세영 회장이니까 그거 주식 전환하면 지분율 50%로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서 수익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000원에 또 100만 주 또 갖고 왔죠. 100만 원에 또 갖고 갔어요. 오세영 회장이. 그럼 대주주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바닥 횡보가 길었고 외국인이 가져가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121선 급등으로 가서 정말 거래 터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호재밖에 없고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회사도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정말로 라오스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농촌 쪽 보면은 인력은 전부 다 라오스 국민들로 채워요. 그래서 라오스 소득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라오스 국민들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니까 독점이잖아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예전으로 따지면은 얘가 1조 7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 뭐 동구바이오제약, 전기차 충전소 아무것도 안 했을 때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근데 1조 7천억 몰라도 1조는 가야 되겠죠. 지금 엄청나게 회사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LVMC가 올해 크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오늘 2차전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도 많은데 오늘 영상이 벌써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10분 다 돼가거든요.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해서 좀 화가 나서 좀 말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게 진심이고 요새 국내 주식 영상 잘 안 찍잖아요. 누구 초청해서 하는 방송 아니면 코인 갔다 미국 가라 한국 왜 하냐 이런 얘기나 듣고 막 2차전지 막 그러고 너무 모든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이 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테마주 말고는. 그래도 인내하시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 정도로 한국 주식은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겠고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너무 우울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미국 떨어져 봤자 미국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어이없게 마치 관세 맞은 대상국인 마냥 한국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같이 이겨내보자. 저도 많은 분들이 잘 돼야 힘이 납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